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파트 조정 국면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아파트 같은 이런 집값, 부동산은 큰 항공모함과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주식시장은 금방 유턴도 되고 다음날 폭등도 하고 그 다음날 폭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유턴이 안 됩니다. 유턴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 국면이 만들어지면은 7, 8년 기본적으로 가고 하락 국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년에서 길면은 짧으면 1년, 길면 3년 정도는 조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조정 국면이냐 상승 국면이냐 하락 국면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모든 아파트들이 조정을 받는 시기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 부동산들은 입지에 따라서 양극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어나는 부동산의 모든 형상들은 평균에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승장이 되거나 하락장이 되면은 기존에 어떻습니까? 모든 아파트 대부분 보시면은 시기만 다를 뿐이지 상승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락률도 똑같았어요. 결국에는 평균에 수렴하였지만 이제는 이 양극화라는 문제는 절대 평균에 수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 국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도 일시적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상승하는 국면이 아주 짧게 하락하는 국면이 아주 짧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은 결국 최소 20년, 30년 이상을 양극화 시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극화라는 문제도 있죠. 네, 이것의 가장 큰 양극화는 첫 번째로 시세 양극화, 그 다음에 전세 양극화, 그 다음에 월세 양극화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자, 이 단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분양의 양극화입니다. 이게 나중에 심각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세적인 부분, 전세, 월세, 분양 이런 부분들은 통틀어서 우리는 이전에 조정 국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였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9,621대 1입니다. 23대 1. 어떤 곳은 그런데 어떤 곳은 밑에 보시면은 10수, 재수 3수도 아니고 10수만의 할인 불량을 해서 마감을 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신고가와 미분양이 일반화되는 세상에 우리는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하락장 아니면은 지금 금매도 안 팔린다는 이런 장, 한순간에 2, 3억씩 떨어지는 이런 장들에 대한 안정세는 언제 정도 마무리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최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큰 항공모함입니다. 이렇게 큰 항공모함이 이렇게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거 돌리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요. 추세란 것이 정해지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정해지게 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7, 8년 그냥 갑니다. 상승은. 하락으로 갈 때는 2, 3년 그냥 갑니다. 이게 몇 개월 조정받고 가는 경우가 아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승 중에, 하락 조정입니다. 상승 중에 이런 파동들이 나타나는 이제 소파동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소파동 조정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가격에 대한 지금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지금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금 올라가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플랫이 걸려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또 재차 올라가거나 어떤 아파트들은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는 이런 본격적인 하락장도 양극화돼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것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양의 양극화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왜 어려운가라는 문제는 청약에서 여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앞으로는. 나홀로 아파트, 고분양가 단지 찬바람 불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무엇을 사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역세권, 두 번째가 평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학군 따라가면 좋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망이죠. 그런데 이 네 개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조망입니다. 조망. 역세권과 평지는요 기본상이 되는 거예요.
250m. 네, 역과의 거리가 역과의 아파트의 거리가 250에서 300m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나는 지금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 고령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령화. 여러분들이 고령화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평지와 역세권입니다. 이게 평지와 역세권. 그래서 아파트를 분류할 때는 기본적으로 역세권과 평지가 무조건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일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거기서 조망이 매치되면요. 이거 그냥 달려갑니다. 역세권 평지 조망이 만나게 되면은 거의 다 학군까지 만나게 되면은 이거 가격 조정받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조정 국면이 어디까지 지속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고르냐 라는 부분에서 결판 날 것 같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물가 시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물가라는 것은 네,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금리죠. 이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기가 아주 좋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 고금리 상관없어요. 주택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경제를 받치는 힘이 금리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침체 국면이죠. 경제가 안 좋죠. 그런데 고금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금리라는 문제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고금리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어요. 은행 예금 많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은행에서 이번 정부에서 윤 정부에서는 그냥 금리 올려버렸죠. 뇌가 없다는 겁니다. 뇌가. 진짜 뇌가 없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고물가를 잡아집니까? 지금 금리와 상관이 없는데 서민들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휘는 서민들만 계속 양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금리가 3%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190만 명이 지금 위기를 겪는다는 문제죠.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의 파월 연준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가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부동산 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말 왜 합니까? 미국과 대한민국 상황이 전혀 다른데. 물가의 상황도 다르고 경기에 대한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고용시장 자체도 완전히 다르죠. 한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올리더라도 0.25%로 끝냈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부 아사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이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가 지금 대란이 일어납니다. 전세 대란은 사라졌습니다. 7월 전세 대란, 8월 전세 대란 이거 없습니다. 이제 월세 대란이에요. 서민들 월세 어떻게 돈 냅니까? 월급 받은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금리를 보시면은 지금 이전 종고점을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IMF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이전 1.75%가 최고금리죠. 다 종고점 뚫고 올라갔어요. 2016년도 우리가 문정부 들었을 때보다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네, 경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금리를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거는 경제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 네, 여러분들 반드시 익히시기 바라고. 지금 고금리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집을 파는 집주인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죠. 연끌 때문에. 그래서 연소득의 70%를 빚갚는 사람들이 지금 140만 명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보짓을 한 거죠. 연끌족 다 돼버렸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연끌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190만 명 채무불이행 위기에 지금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저가의 아파트가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래가 되거나 아주 고가의 아파트만 거래되는 이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6억에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거래가 잘 안 돼요. 아주 싼 아파트는 가격 메리트가 있죠. 아주 비싼 아파트는 뭡니까? 입지가 아주 좋죠. 애매한 아파트들은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거고, 애매한 아파트들 뭐 지금 뭐 비역세권이라든가 뭐 고바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내륙 쪽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저는 메리트라는 부분에서 유인할 수가 없죠. 거래를 유인할 수 없기 때문에 2, 3억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 3억 떨어지면 여기서 끝입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지금 뭐 침체 과정, 조정 과정들을 조정 국면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한두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세가 꺾이게 되면은, 대세가 정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승할 때도 7, 8년 그냥 쭉 올라갑니다.
하락할 때도 아주 짧아 1년입니다. 2, 3년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제는 정말 옥석 가리기 잘해야 됩니다. 옥석 가리기. 어떤 아파트는 안 떨어지는데 어떤 아파트는 2, 3억, 4, 5억 아니면 반토막이 난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이제 분양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월세 양극화. 네, 집주인도 못 피해간 부동산 양극화인데 이게 얘기가 뭐냐면은 월세 양극화입니다. 내가 월세 좀 올려받으려고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 올라가는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시세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네, 강남의 한강변 월세 계속 올라갑니다. 시세 안 떨어지죠. 왜? 그 사람들 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급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금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데, 자, 이런 양극화 때문에 나는 월세를 낮춰야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시세뿐만이 아니고, 네, 전세는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의 양극화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되지, 이것이 조정 국면에 이제는, 네, 상승과 조정, 하락, 이런 국민들은 이제는 앞으로 의미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정 국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가격에 대한 적응이, 그리고 가격에 대한 조정 국면, 그리고 입지에 대한 조정 국민들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극화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충분히 벌어져야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네, 해결에 대한 실마리, 그리고 고착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